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이 무시한 사람이 당신보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서울 한복판, 한 럭셔리 브랜드의 런칭 파티.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수.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따라온 며느리. 그게 이 자리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역할이었죠. 그때 시어머니 오말자가 지수의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뭘 어슬렁거려.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창피하게 제가 우리 며느리인 줄 알면. 시어머니는 지수의 원피스 깃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이라 하기엔 주변 사람 서넛은 충분히 들을 만큼 큰 목소리였죠. 저기 화장실 앞에 가서 서 있어. 제가 혹시 우리 집 사람인 줄 알면 내 얼굴이 안 서.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파티장 구석으로 물러났죠.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낡은 금색 가위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입구 쪽에서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은발의 맞춤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메종 카를로스의 수장, 카를로스 드 빌레브 회장, 포브스가 선정한 패션계 최고 권력자, 전 세계 명품 브랜드 절반을 소유한 남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카를로스 회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파티장 구석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카를로스는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지수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마담 이유엔, 당신을 모시기 위해 파리에서 전용기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3년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파티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남편 민태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 세계 패션계의 전설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지수는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민태호. 중견기업 태호그룹의 장남이자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자였죠.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지수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자는 지수의 이력서 한 줄만 보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출신 전남 해남, 학력 고등학교 졸업. 그 두 줄이 지수의 전부라고 믿었죠. 아이고, 시골서 올라온 애가 뭘 안다고. 그냥 밥이나 제대로 해. 첫 번째 모욕은 결혼 일주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정성스럽게 만든 한복 저고리를 시어머니는 한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걸 옷이라고 만든 거야? 촌스러워서 걸레로도 못 쓰겠다. 가져가서 행주로 써. 지수가 밤새 손바느질로 완성한 옷이었습니다. 전통 기법의 현대적 실루엣을 입힌 그 옷은 사실 파리 오트쿠티르 무대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지수의 솜씨는 촌티나는 바느질에 불과했습니다.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말자는 30명분의 음식을 지수 혼자 준비하게 하고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집 식모야. 아, 아니 며느리. 뭐 같은 거지 뭐. 하하.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수를 무너뜨린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민태호. 겉으로는 성공한 CEO. 비즈니스 매거진에 실리고 강연에 초대받는 사업가.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태호의 사업 기획안, 투자 보고서, 심지어 바이어에게 보내는 이메일까지 그 모든 것을 쓴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 몰래 기획안을 써서 태호의 서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는 그걸 자기 것인 양 회의에 들고 갔고 사람들은 그를 천재 사업가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번 기획안.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태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넌 학벌이 뭔데 의견을 내? 고졸이 비즈니스를 알아? 입 다물고 집안일이나 해. 그게 내 수준에 맞는 거야.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지수의 가슴에 꽂혔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새벽 3시까지 기획안을 완성해 서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수의 과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결혼보다 더 아프고 성공보다 더 무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무도 모르게 지수의 주머니 속 낡은 금색 가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수. 아무도 몰랐지만 이 여자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유엔. 파리 오트쿠티르 조합이 인정한 역대 최연소 수석 디자이너. 23살에 메종 카를로스의 수석 디자이너로 발탁됐고 25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드레스 한 벌이 소더비 경매에서 47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파리의 패션 편집장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손끝에 마법이 있는 여자. 그녀가 가위를 잡으면 천은 물처럼 흘렀고 실은 노래하듯 바늘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위가 바로 지금 지수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낡은 금색 가위입니다. 파리에서 지수의 삶은 꿈 그 자체였습니다. 메종 카를로스 본사 최상층에 자신만의 아틀리에가 있었고 전 세계 셀럽들이 그녀의 드레스를 입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카를로스 회장은 지수를 우리 매종의 심장이라 불렀고 어떤 결정도 지수의 의견 없이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지수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홀로 지수를 키운 분. 어려운 형편에도 지수의 손에 바늘과 실을 쥐어준 분. 지수가 프랑스 유학을 갈 때 전 재산을 팔아 비행기표를 사준 분. 지수야, 내 손에서 나오는 옷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 재능을 절대 숨기면 안 돼. 엄마 걱정 말고 내 꿈을 살아. 지수는 약속했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컬렉션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수는 가위를 놓으려 했습니다.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를로스 회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후엔 내일 컬렉션에 500명의 바이어가 옵니다. 이 컬렉션이 무산되면 1200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부탁입니다. 지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200명의 생계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그 밤 지수는 아틀리에에 남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위를 잡았고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마지막 스티치를 완성했습니다. 컬렉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패션 역사에 남을 만큼. 하지만 지수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수가 파리 공항을 떠나기 2시간 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장례식을 마친 후 지수는 어머니의 방에서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다는 사진 한 장. 지수가 파리에서 보낸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금색 가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위를 꺾겠다고. 다시는 옷을 만들지 않겠다고. 엄마 곁에 있지 못하게 만든 이 세계를 떠나겠다고. 카를로스 회장에게 사직서를 보낸 날, 전 세계 패션지 일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천재 디자이너 이유엔 돌연 은퇴. 패션계 거대한 별을 잃다. 그리고 지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경력을 지우고 전남 해남 출신 고졸 여성 한지수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지수 앞에 나타난 남자가 민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지수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저 순하고 조용한 시골 여자. 시키는 대로 하고 반항하지 않는 착한 아내감. 그게 태호가 본 지수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지수는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절대 가위를 다시 잡지 않겠다고. 하지만 낡은 금색 가위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완벽한 하녀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뎠고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자신을 의심했고 자기 재능을 감추고 또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께 이 사연을 들려드리지 않았겠죠. 결정적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스스로 자초한 사건이. 시어머니 오말자에게는 허영심이라는 이름의 만성 질환이 있었습니다. 상류사회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말자 자선재단 주최 패션쇼였습니다. 오말자는 이 행사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200명, 정재계 인사 300명, 그리고 특별 주빈으로 글로벌 럭셔리 그룹의 아시아 담당 회장까지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만 성공시키면 오말자는
한국 사교계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메인 디자이너는 프랑스에서 초청한 피에르 르클레르.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행사의 격에 맞출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죠. 행사 당일 아침까지는요. 피에르 르클레르가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행사 6시간 전 메인 디자이너가 사라진 겁니다. 오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에르가 직접 손봐야 할 드레스가 5벌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모델들의 의상은 반만 완성된 상태. 이대로라면 쇼는 완전히 무산됩니다. 오말자는 급하게 한국 내 디자이너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일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6시간 안에 5벌의 고급 드레스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끝이야. 내 인생이 끝이야. 500명의 하객이 오후 2시에 도착합니다. 지금 취소하면 오말자의 사교계 생명은 끝. 수십억 원의 투자금도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오말자는 현장에서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오말자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의상 행거를 정리하고 있던 지수. 오말자는 지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너 바느질 좀 할 줄 알잖아. 촌에서 자란 게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 가서 옷이라도 수습해봐. 남편 태호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수,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서면 더 창피해져. 옷 같은 건 건드리지 마. 한쪽에서는 내가 뭐라도 해라. 다른 한쪽에서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3년간 지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반쯤 완성된 드레스들이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을 만져봤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직물의 결, 실의 텐션, 패턴의 흐름. 3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금색 가위를 꺼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를 펼쳤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손안에서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서 나오는 옷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 재능을 절대 숨기면 안 돼. 지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지수의 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3년의 공백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스티치를 놓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한 번도 가위를 놓은 적 없는 것처럼 지수는 피에르의 설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쯤 완성된 드레스들을 보자마자 더 나은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깨선을 바꾸고 드레이핑을 재설계하고 기존 디자인에 없던 입체적인 플리츠를 추가했습니다. 대기실의 보조 스태프들은 넋을 잃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5벌의 드레스가 완성됐습니다. 아니, 완성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피에르 르클레르의 원래 디자인보다 몇 차원 위의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행거에 걸어놓고 조용히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관객석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가 런웨이에 등장하는 순간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가 나왔을 때 술렁임은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드레스가 등장했을 때 객석은 완전히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르클레르 스타일이 아닌데, 이 드레이핑, 이 플리츠 기법, 어디서 본 적 있어? 설마, 이건 이유엔의 시그니처 아니야? 이유엔, 3년 전 돌연 은퇴한 전설의 디자이너. 패션계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이름이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니처를 알아본 사람은 바이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VIP석 중앙, 조용히 앉아 쇼를 관람하던 한 남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카를로스 드 빌레브, 메종 카를로스의 회장이자 이번 행사의 특별 주빈으로 초청된 인물. 카를로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 기쁨, 그리고 그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드레스를 만든 사람은 피에르 르클레르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손놀림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카를로스는 경호원들도 두고 무대 뒤로 달려갔습니다. 스태프들을 해치며 들어간 대기실에서 그는 한 여자가 조용히 행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수. 카를로스는 멈춰 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전 세계를 뒤져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 여기 행사장 뒤에서 자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오말자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쇼가 성공적으로 끝난데 기분이 좋아진 오말자는 마치 자기가 디자이너인 양뻑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잔심부름이라도 한 건가? 오늘 행사 성공한 건 다 내 덕이야. 나 아니었으면 이 쇼가 있었겠어? 하? 그리고 오말자는 지수의 옷깃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야, 빨리 나가. VIP분들 오시기 전에 눈에 안 띄게 빠져. 내가 여기 있으면 창피해. 그 장면을 카를로스가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스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말자도 테오도 대기실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지수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마담 이유엔,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기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오말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테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유엔이라고요? 이 총것이? 카를로스는 오말자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이분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총것이라고 하셨나요? 카를로스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니,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더비 경매 카탈로그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분이 디자인한 드레스 한 벌의 경매가가 47억 원입니다. 이분의 옷을 입기 위해 전 세계 왕실과 재벌가의 영부인들이 줄을 섭니다. 이분을 다시 모시기 위해 저는 3년간 전 세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전용기를 보내고 대기시켰습니다.
카를로스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신의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니. 이건 패션계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말자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스태프, 바이어, 기자들의 눈이 모두 지수를 향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지수에게 다시 몸을 숙였습니다. 마담 이후엔 파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지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죽이고 또 죽였던 감정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말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평소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치? 내가 좀 서투른 것뿐이지 속마음은 항상 내 편이었잖아. 뻔뻔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간의 모욕, 학대, 무시를 단 10초 만에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태호도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나도 몰랐어. 진작 말해줬으면. 지수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말해줬으면 뭐가 달랐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삼켰던 말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치 분노가 담긴 단 한마디. 지수는 오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민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저를 무시하신 거, 모욕하신 거, 하녀 취급한 거,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셨던 적 있으세요? 오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건 제 학벌이 아닙니다. 제 출신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건 당신들 자신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을 학력과 출신으로 판단하는 바로 그 수준. 오말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바이어들과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말자가 지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말자가 그토록 원했던 상류사회에서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지수는 태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 한때는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단어조차 낯선 사람. 태호 씨, 그동안 당신이 회의에 가져갔던 기획안들, 투자 보고서, 사업 계획서, 바이어 프레젠테이션. 기억나죠?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다 제가 쓴 거 당신도 알죠? 전부 제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해뒀습니다. 당신이 사인한 모든 계약에 제 기획안이 포함돼 있어요.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내민 것은 갈색 서류 봉투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장이에요. 법무법인 검토 끝났고 내일 접수됩니다. 태호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잠깐. 이러면 내 사업은, 회사가, 걱정 마세요. 당신 회사 실적의 70%가 내 기획안에서 나온 거니까 소송 끝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당신 회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파산 선고였습니다. 민태호가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온 3년, 그 모든 것이
지수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말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감히. 지수는 마지막으로 오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작별의 눈빛. 어머니, 당신의 세계에서는 출신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겠죠. 하지만 제 세계에서는 손끝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전부입니다. 당신은 저를 하녀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는 저를 장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마담 이후엔 파리행 전용기가 내일 아침 준비됩니다. 당신의 아틀리에는 3년간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금색 가위를 꺼냈습니다. 석양빛에 가위가 반짝였습니다. 카를로스 회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이번에는 제가 만들고 싶은 옷만 만들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입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옷. 엄마가 제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였거든요. 카를로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을 3년이나 찾아 헤맨 이유입니다. 한개월 후 파리 메종 카를로스 본사 최상층. 지수의 아틀리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3년간 먼지를 뒤집어 쓴 마네킹들이 새 옷을 입었고 원단 롤이 벽면을 채웠습니다. 전 세계 패션지는 다시 일면을 할애했습니다. 전설의 디자이너 이유엔 3년 만에 복귀. 패션계, 잃었던 별을 되찾다. 복귀 첫 컬렉션에 대한 주문은 이미 수백 건을 넘겼습니다. 세계 각국의 왕실과 재벌가,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복귀 후 가장 먼저 만든 옷은 화려한 오트쿠티르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면 원단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국 전통 바느질 기법으로 만든 작은 저고리 한 벌. 아무도 입지 못할 옷.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옷. 완성된 저고리를 마네킹에 입히고 지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파리의 석양이 센 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떠나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가위를 잡았어. 이번엔 안 놓을게. 그리고 이번엔 내 인생을 살게.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지수의 손에서 낡은 금색 가위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3년간의 어둠을 견딘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편 한국에서는 민테호의 회사가 저작권 소송으로 경영 위기에 빠졌고 오말자의 자선재단은 체면 7회가 들통나며 사교계에서 매장당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세계로 돌아왔으니까요. 가위를 든 손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